굿모닝. 오늘 새벽에는 비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개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포근한데요. 어제 제가 인생은 연극이다, 연극을 잘해야 우리 생활이 행복해진다, 그런 동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 재미있는 댓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본심이 있는 거를 연기로 커버할 수는 있어도 본심이 없는 거를 연기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침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면 웃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한 그냥 마음 심리적 안정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고 저는 나름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하는 방법으로 뭐 많은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일도 많이 벌리지 않고 자꾸 뭔가 벌리고 꼬이고 그러면은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어찌되었든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면 밝은 웃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안 나오면 굳이 이게 직업이 아닌데 뭐 웃음도 안 나오는데 제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안 합니다. 당분간 잠수를 타거나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 상태가 편안하고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그 가족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연기를 해서라도 밖으로 끌어내자, 그런 의미였어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댓글 주셔서 저는요, 제 말도 말이지만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댓글을 함께 이렇게 많이 읽어보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살면서 자꾸 느끼는 거지만 한국은 미국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자본주의이긴 한데, 근데 미국의 자본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하는 얘기냐면, 우리는 돈 번 사람들에 대한, 부자들에 대한 존경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 되고 싶어 하죠. 부러워하죠. 질투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막 존경한다, 그런 분위기는 조금 없죠. 근데 미국은 명예와 돈이 함께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은 돈을 가질래 명예를 가질래,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지 두 개를 다 욕심을 내면 사고가 나는 것 같더라. 왜냐하면 돈 번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 번 사람들 존경합니다.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가문들 보면은, 야,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보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뭐 감옥까지 가면서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이 절대 돈에 환장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냥 본인이 뭐 사업 안 하고 그냥 물려받는다, 그러면 자기 재산이 몇 천억이 안 되겠어요? 그 이상 되지. 근데 그래도 이병철, 이건희, 또 이재용에 이르기까지, 또 현대도, 뭐 다른 가문들도 다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덜어는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도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존경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생각들, 많은 부자들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80% 정도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금수저 집안에서 금수저가 난다.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집들도 덜어 있죠. 덜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젠슨 황이라든가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참 존경해야 된다. 그러면 뭐 고용도 많이 일으키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발전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되었든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30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돈을 벌든가 아예 아니면 명예를 갖든가 두 개를 다 가지려고 그러면은 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예. 저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살짝 명예 쪽을 택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부잣집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사는 것에만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보다는 내가 그 굿모닝 팝스 때부터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책 한 권씩 사주고 이런 돈으로 제가 돈을 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서민 출신이기 때문에 서민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아. 그래서 지금도 뭐 유튜브 이런 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옛날에 썼던 SOS 생활영어라든가 이런 거 다 지금 무료로 오히려 돈이 듭니다. 그거 이렇게 만드는데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과 명예를 다 가지려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꼭 사고가 나더라. 오늘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이제 사건을 그 박나래 사건을 보면서 저는요 두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박나래 씨는 어쨌든 가진 자잖아요. 가진 자잖아. 그러면은 못 가진 자에 대한 배려를 좀 했어야 됐다. 그 배려가 뭐냐면 가장 가까이에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그 직원들, 그 직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은 최대한 막았어야 됐다. 저는 그게 참 아쉽습니다. 항상 많은 사고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박나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뭐예요. 우리는 텔레비전에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고 알 뿐이지. 그런데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나쁜 점을 불어대면 그거는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가진 자니까 그래도 그 자기 직원들 뭐 직원 많지도 않더구만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겼어야지 되는데 왜 직원들이 그렇게 돌아서게끔 만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그 박나래 씨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돈도 갖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야 그래 원칙대로 해 법대로 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벌써 진 겁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이겨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김건모 씨 봐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으로 이겼잖아요. 무죄 판결이 났죠. 근데 무죄 판결 나면 뭐해? 벌써 졌는데. 그때 뭐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하고도 그것 때문에 파혼이 됐고 그동안에 쌓아놨던 김건모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가 다 날아가 버렸잖아. 꼭 어떻게 그거 복구를 해? 이미 그래 법대로 하자. 진 겁니다. 그거 자체로 벌써 진 거야. 절대 법대로 해가지고 유명인은 득볼 게 없습니다. 법으로 가지 말아야 돼. 그런 점이 저는 참 아쉬웠고 그 다음에 또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술인 것 같아. 술. 그 왼수 같은 술. 이게 참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그냥 술 마시고 그러니까 이 박나래 씨 같은 분들은 그 유명인들은요 술 마실 때 꼭 같은 정도의 유명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마셔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요
사고나 이게 그러니까 술 주정 안 하고 그냥 안 취할 정도로 마실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아. 근데 술을 마시면 좀 취하잖아요. 네? 이 취하기 때문에 벨소리를 다 하잖아요. 벨소리를 다 하는데 그 술자리에서 술 취해서 사실 한 행동들은 술꾼들 사이에서는 술 취하고 한 짓이니까 어느 정도 끼리끼리는 용서가 되지. 그런데요, 그게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그거를 악용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예? 이번에 그저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한번 보세요. 그것도 보면 결국 윤 대통령도 술 때문에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술이 큰 원인을 제공한 건 맞죠. 예. 맨정신에 일을 하지 않고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술 먹고 뭐 또 헛소리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술이 웬술이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참 뭐라고 얘기하긴 뭐합니다만은 정말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정말 술 마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별로 나는 뭐 법원에 가도 상관없어. 뭐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 에? 일반인들이야 뭐 술 먹고 사고 치우고 그러면 뭐 벌금 내고 뭐 그러면 되죠. 대부분의 경우 또 합의하고 그러면 되지. 근데 유명인들은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 아니 유명인들이 일단 매스컴에 등장하면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이야. 에?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요. 제 친구 가운데 아주 큰 일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국가적인 일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 사이에서 왜 술 마시면 가끔 뭐 여자 나오는 술집도 가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자기의 그 철칙은 절대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런데 안 간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자기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라든가 하여간 자기 그 필드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한번 호되게 당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투서가 돼서 자기가 진급을 못하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런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믿을 인간 없다. 믿을 인간 없단다. 야, 무섭죠? 무섭죠? 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술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자기 가족을 제외하고는. 자기 가족도 자기 마누라도 이혼하고 나면 다 불걸? 어쩌면? 위자료 더 달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 옛날에 이성균인가? 그래 죽은 거 아니야 그거? 그래서 자살한 거잖아. 믿었던 그 비밀 뭐 술집이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마음을 싹 꺾어먹고 돈 달라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얘기는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닙니까?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참 그래서 유명인들 잘난 사람들, 이게 명예잖아요.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불쌍해. 나는 불쌍하다고 봐. 정말 불쌍한 사람들, 자유가 없어. 그래서 저는요 이제는 나는 자유가 좋기 때문에 텔레비전 출연 안 하잖아요.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이제. 그때 더 유명해지면 나 뭐해? 오성식 유명해지면 뭐 할래 너? 나 그거 해봤잖아. 에이,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공짜 없어. 유명해지면은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 당연하죠. 국민들이 바라는 게 있잖아. 너 유명해? 그럼 유명한 것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김호중 같은 경우도 김호중이 그 유명한 가수가 아니었으면 감옥 가겠어요? 그런 일로?
내가 볼 땐 감옥 안 간다. 예, 벌금은 내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자, 술 마시고 차 받고 물론 뺑소니 치고 뭐 누가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런 경우는 감옥까지 가진 않잖아요. 그죠? 뭐 피해자하고 합의하고 그러면은. 근데 감옥도 2년 6개월 엄청난 길이 아니야? 그거는 유명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사회적 책임을 그만큼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박나래 씨 사건도 보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을 했다. 그게 뭐냐? 그래, 그럼 법대로 해보자. 그건 자살골이야, 자살골. 법대로 한다라는 얘기는 나는 인생 쫑쳤다, 이제 지금서부터. 그 말하고 똑같아. 예. 좀 그런 점도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이게 뭐 설명할 수가 없어. 사실 술을 마시는 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그동안에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니까 나사 좀 풀고 조금 긴장감도 풀고 내 맘대로 하려고 술 마시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술 마시면 기분 좋고 헬렐레 하잖아. 본인은 헬렐레 하지만 그렇게 헬렐레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술을 먹으면. 그러니까 어차피 술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헛소리를 하고 뭐를 하더라도 용서가 될 만한 뭐 쌍방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술을 마시든가. 야, 정말 그거 계산하느냐, 안 마시고 말지,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유재석 같은 사람 보면, 유재석 씨가 국민 MC라는 칭호를 저는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재석 씨가 훌륭한 점이 이렇게 게스트가 나오면은 절대 게스트를 깔아뭉개고 그런 거 안 해요. 유재석 씨 보면은 적이 없잖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모르지. 전 당연히. 적이 없잖아. 그리고 그냥 겸손하잖아, 늘. 그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라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번에 박나래 사건을 보면 너무 세게 나갔다. 너무 세게 나갔다. 이렇게 좀 사람이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하고는 대들고 싸워도 돼. 제가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하고는 싸워도 돼. 근데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는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싸우면 겉으로는 내가 이기지만 돌아서면 내가 져. 그 얘기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바위하고 계란이 싸우면 겉으로는 당연히 바위가 이기죠. 그런데 사실은 계란이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계란은 어차피 지는 거거든. 뭐 깨져봐야 손해날 것도 없어. 자기는 뭐 막간데 뭐. 계란하고 바위가 어떻게 그게 똑같아. 그죠? 괜히 바위에 계란만 덮어지게 된다고요. 깨끗한 바위가 계란으로 뒤집어 씌워진다고. 그러니까 계란하고 바위가 있을 때 절대 바위는 계란하고 싸우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 무게가 다른데 헤비급 챔피언하고 초등학생하고 링에 올라가서 싸운다. 그래갖고 초등학생 때려 눕힌다. 나 이겼다. 말이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체급이 높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는 멋있지만, 자기보다 체급이 낮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는 이기는 것도 아닐 뿐더러 앞으로 이기고 뒤로 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헤비급 챔피언이 초등학생 때려 눕혔다. 그러면
헤비급 선수를 아무도 응원하지 않습니다. 아이 비겁한 놈. 어떻게 초등학생을 때려 눕혀. 다 초등학생 편 들죠.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 싸우면 안 되는데 박나래 씨가 그죠? 아직 인생 경험이 조금 짧아서 그랬겠죠? 예, 좀 안타까워 나는. 참 그런 점이 조금 안타깝더라. 그러니까 왜 지는 게임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상대방의 감정이 상한 상태라면은 최대한 그 감정을 보듬어주고 상대가 원하는 거가 무엇이 됐든 간에 난 다 들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박나래 씨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거였다면 뭐 그 이상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또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왜 박나래 씨 사건 가운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집을 막 공개하고 거기서 맨날 파티하고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나는 부자야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사실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은 도둑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자랑하고 싶어서 무슨 이유가 됐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둑이 들어왔어. 도둑이 들어와서 금품을 훔쳐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잡았죠, 도둑을. 그래서 금품을 다 돌려받았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금품을 다 돌려받았는데 박나래 씨가 그건 그거고 일벌백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서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도둑은 결국은 감옥을 갔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제가 기사를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 피해가 복구가 됐잖아. 내 피해가 복구가 됐으면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건 그거고 박나래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용서해주면 앞으로 이 친구가 또 어디 가서 또 똑같은 거를 하고 또 용서받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벌백계 해야 된다. 정의에 불타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박나래 씨가 일반인이 아니잖아. 유명인이잖아. 유명인일 때는 몰라, 그냥 내 생각이야. 용서를 해줬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박나래 씨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왜 그 피해가 복구가 됐는데 왜 굳이 한 사람의 적을 또 만드느냐 이거지. 그렇게 해서 감옥 갔다 오고 나면 감옥 갈 때도 그렇고 얼마나 감옥에 가서도 욕을 하겠어요, 박나래 씨를. 만약에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그래 나 운이 좋았다. 그래도 박나래나 되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지. 일반 사람 같았으면 택도 없었을 거야. 그랬을 거 아니야. 그 좋은 얘기 했을 거라고. 근데 감옥을 가는 일이 생기니까 너 두고 봐라. 내가 출소하고 나서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위험한 게 주변에 적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또 유명세를 타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적이 생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있다 그러면 가급적 적을 두지 말고 살아야지. 네. 저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단 얘기야. 내 생각이.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저의 법률 대리인이 이렇게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오성식상할 영화 SOS 7200 복사본 엄청 돌아다녔다나.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맨날 복사본 팔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자기는 그 비싼 광고를 해가지고 막 광고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발 조치하고 그렇게 해요. 에? 그럼 또 뭐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한 적도 있고 막 그런 적 여러 번 있었어.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저작권자니까 경찰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예, 이거 형사처벌 할까요? 예, 저는 다 용서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제가 마음이 착해서 그 용서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이 착해서 용서한 게 아니야. 그럼 뭐냐면 나의 안전을 위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왜냐면 그 사람들 나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 적을 자꾸 주변에다 만들고 싶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제 더 안 하면 됐죠 뭐. 소심하죠? 뭐 어쩔 수 없어. 난 그래. 그러니까 발 뻗고 살잖아.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항상 오는 거 아닙니다. 나 항상 절대 옳지 않아. 그냥 내가 사는 방법을 얘기할 뿐이야. 나는 내가 사는 방법을 얘기할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제가 큰 인물이 되지 못했어. 그거는 맞아. 큰 인물이 되려고 그러면은 적들도 있고 싫어하는 놈들도 있고 꼭 깨부시고 나가고 뭐 그래야지 큰 인물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좀 작게 살아도 그냥 웃으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법정에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랑은 아니야. 그만큼 그냥 소시민으로 살고 싶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더 이상 막 그냥 유명하고 뭐 난 그렇게 막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웃으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그런 게 안타깝더라.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어. 저 이마트에서 이렇게 장을 봤는데 거기서 화장품을 샀는데 화장품을 카트에다 놓고 다른 짐을 다 싣고 집에 왔는데 와보니까 화장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마트의 CCTV를 다 돌려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이마트에서 CCTV를 보여준대요. 경찰에 신고를 했죠. CCTV 다 돌려가지고 봤더니 그래갖고 잡았어. 내 화장품을 썼대. 자기 와이프가 그게 눈에 보여가지고 그냥 갖고 왔는데 좀 썼대. 그래가지고 돈으로 그걸 돌려주겠대. 돈으로 받았어요. 그때 경찰이 그건 그거고 절도죄잖아. 형사죄로 고발하시겠냐고. 뭐 감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벌금을 내거나 뭐나 하겠죠. 됐다. 아유, 내가 잘못한 건데, 그죠? 내가 멍청해서 깜빡 잊고 나온 건데. 여러분 참고하세요. 절대 길에 있는 돈 같은 거 주워가지 마세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 그래. 정말 유명하게 사는 거 피곤한 일입니다.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예전에도 보면 그 대통령 강영욱 씨인가요? 그분도 그렇고 이렇게 유명하면은 어떨 때는 억울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분명히 억울한 게 있죠. 그래도 조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소용없어. 아무리 억울해도 가진 자는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 그건 뭐 법으로 가기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난 거야. 그리고 또 뭐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는 좀 백종원 씨 생각하면 안타까움도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백종원 씨가 제가 느끼긴 그래요. 우리나라 그 한류 K-푸드 한국 음식을 대중화시키고 좀 더 이렇게 개발해갖고 새로운 음식을 많이 개발하고 분명히 그 K-푸드 한국 음식을 발전시키는데 내가 볼 때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이 너무라는 말 자체가 참 이게 웃기는데 유명해지니까 돈도 벌고. 근데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한국에서는 돈도 벌고 유명하고 안 돼. 그 양립이 안 돼. 그 꼴을 못 봐. 그 꼴을 못 봐.
그러니까 결국 사고가 났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사냐고. 나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봐. 절대 완벽할 수 없어요. 결국은 주변 사람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면 그게 곧 사고로 이어질 경우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전 지난번에 그 농약통 그 분무 사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축제에 가서 고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거를 소스를 뿌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소스를 뿌리려니까 백종원 씨가 농약통을 갖고 와갖고, 물론 빈 거, 새 거 갖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소스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거를 분무기를 이렇게 하면서 한꺼번에 쫙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이거는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 돼도 나도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나도 100번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것 같다. 그 아이디어 내고 내가 그냥 자화자찬하면서 야, 이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니냐? 하면서 내가 막 시범을 보이고 그랬을 것 같아.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예. 왜냐면 그 농약을 썼던 통이 아니잖아. 새 통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불법으로 그래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기 힘들어.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망가졌죠. 좀 안타까워.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좀 부탁이 있다 그러면 너도 나도의 부탁입니다. 그 백종원 씨도 그렇고 모두가 좀 누구나 인간은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면 나도 좀 복귀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나 개인적인 바람이 그래.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 잘못 대가 치르고 나면 가수도 술 취해가지고 한번 뻘짓을 했다. 잘못했지. 감옥 갔잖아. 나오지? 나오면 복귀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죄값을 치렀잖아. 지우개로 지웠잖아. 그럼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전과자라고 낙인을 딱 찍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면 좀 순진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힘들어. 만만치 않아. 조심조심 사는 거 외에는 답이 없네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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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